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좋은 소식들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코인들의 가격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체적으로 메이저 탑 10 코인들이 횡보 및 상승 및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하고 리더리움, XR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스텔라가 아침에 들어와서 지금 한 7% 정도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스텔라의 상승, 어제는 비트코인의 상승,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이 있었죠. 이 상승이 이어져서 모든 코인들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연방준비은행 및 빠른 지불 그리고 가로치고 XRP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게시한 뱅크 XRP에 감사를 드린다며 아래에서 당신은 이제 리플이 불과 몇 달 전에 미 연방 관보 통지서에 제출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 제출은 2018년 12월 13일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전체 문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빠른 지불 결제를 위한 연방준비은행의 리플 제출 XRP, 네, 이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2015년 연방준비이사회는 미국 지불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017년 연준은 빠른 지불을 위해 247-365 정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연방준비은행은 보다 빠른 지불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동성 관리 도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전송된 각 메시지 포함된 전체 지불 정보라고 하는데, 리플의 핵심 응답이라는 부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불 혁신을 추진하려면 최신 시스템을 탐구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터레저 프로토콜은 원장 간 트랜잭션을 동기화하도록 설계된 개방형 소스 솔루션으로서 국내 또는 국경 간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디지털 자산을 유용성 또는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국경 간 거래에 유용하다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연방준비은행의 이런 문서에서 XRP, 이런 리플, 이런 단어가 발견된 게 한 작년 말, 한 12월 말쯤에 발견이 돼서 이 이제 연방준비은행 및 리플과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식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9장의 이런 문건에서 굉장히 리플과 XRP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편 암호화폐, 특히 XRP 커뮤니티에서 정말 XRP가 세계 법정화폐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정말 XRP가 법정화폐로 세계 최초 암호화폐 법정화폐로 등록이 될지 아니면 스무스하게 그냥 지나가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나스닥의 CEO가 블록체인이 주류 진입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게 되면 오늘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CEO가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성숙한 시장은 오랜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전통 기술을 대체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블록체인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효율이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스템화가 필요한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며, 나스닥의 관점에서 볼 때 프라이빗 투자 시장과 펀드 등 분야가 블록체인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아울러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투자가 제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해인 2019년 과연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2019년 4분의 1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2분기에는 또 어떠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이 이제 2019년 5월 6월이죠. 네, 2분기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때 강력한 가격 상승 랠리가 정말 오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비자가 크립토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대 기술 관리자를 고용하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결제 회사인 비자가 이제 암호화폐의 흐름에 편승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목록에서 이 회사는 비자 크립토 팀의 기술 제품 관리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록에 따르게 되면 신규 정규직 직원은 암호화폐 시스템 내에서 비자의 제품 전략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고용은 제품 로드맵을 관리하고 비자 리서치 팀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설계 및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불과 암호화의 교차점에 대해 열정적이신가요? 무어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암호화와 핀테크 생태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 암호화를 지원하는 핀테크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비자 신제품 개발 과제에 만족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강력한 암호 전략이 부족한 경쟁 업체에 뒤처질 것을 위협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비하는 레거시 리더는 비자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달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인 JPM 코인이 출시되어서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었죠. 네, 페이스북은 또 이제 자사 메시징 시스템이 왓츠앱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통합해 사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페이스북 코인, FB 코인 같은 경우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상태인데 윙클보스 형제 같은 경우 페이스북 코인을 지칭하면서 이 코인이 암호화폐 업계에 크나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또 언급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교환에서 판매 시점, 장치 디지털 자산을 통합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쟁 업체들의 시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로빈훗 크립토, 리볼트, 클로버, 삼성과 같은 핀테크는 디지털 경제에 다리를 놓는 많은 방해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난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금융 앱으로 지원하는 스퀘어 캐시 앱은 암호 친화적인 밀리네어가 이제 기존 피아트를 넘어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면서 베니모를 이제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이제 많은 기사들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블록체인 기반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주식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자산이 토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증권형 토큰인 STO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죠. 네, 그러면서 오하이밍주와 콜로라도 주 의원들이 최근 규제 과잉을 줄이고 암호 양육권 솔루션 증서 토큰화, 비트코인 및 암호 결제 레일 등을 촉진하는 법안을 상정해 이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하이밍주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그 주 내에서 미국은 모든 주 각자 주마다 각자 독립된 법이 있죠. 오하이밍주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를 그 주 내에서는 법정화폐로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커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대 기업 비자, 지금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를 꺼내 보시면 이제 마스터카드 혹은 이제 비자라는 이런 뭐라 그러죠? 홀로그램? 이런 이름도 무조건 거의 한 10개 중에 8개, 9개는 써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기업들이 왜 암호화폐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겠습니까? 발전 가능성을 본 것이겠죠. 지금 이제 커져가는 시장에 본인들은 뒤처지지 않을까 작은 두려움에서 비롯하여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암호화폐를 알아가고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세계적인 흐름과 현재 반대로 가고 있죠. 특히 이제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제가 영상에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벌집 계좌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겠다, 막아버리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주변국들이 왜 이렇게 암호화폐에 열광을 하고 세계 금융인들이 금융기업인들이 모이는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바이낸스 CEO가 바이낸스 체인은 이더리움을 몰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의 장펑차오가 장펑차오가 네, 아침이라 되게 발음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CEO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캐피캡의 바이낸스가 이더리움을 몰아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더리움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낸스는 이제 덱스는 특정 목표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며 이 둘은 또 다른 엄연히 다르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이게 예언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뱅크가 이제 JPM에 이제 뱅크 대 뱅크 이런 암호화폐 계획을 무산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이 최근 은행 지원에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또 다른 큰 기관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세계 제일 지급을 연결하기 위해 토큰을 처음 시험을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티은행의 시티코인 계획이었는데요. 네, 이 시티코인이라고 명명된 더블린에 있는 시티그룹의 혁신 연구소의 프로젝트 개념의 증거로서조차 은행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글로벌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JPM 코인과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시티는 기술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지불을 개선하는 다른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네, 시티코인을 개발하면서 발전시키다가 결론이 나서 네, 시티코인을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시티 현 혁신 연구소장인 굴루 아탁에 따르게 되면 재무 및 무역 솔루션을 위한 글로벌 혁신 책임자였는데 전임자들의 암호 실험에 대해 그녀는 코인덱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으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실제로 지불 생태계와 그 생태계 내에서 기존의 레일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는 핀테크나 이제 스위프트를 포함한 전 세계 규제 기관들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결국 블록체인이 가능한 국제 결제망을 완전 바꾸려면 세계 모든 은행에 탑승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아탁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은행이 있으며 그중 얼마나 많은 은행이 이미 스위프트에 탑승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위프트가 이 모든 은행들에 탑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라면서 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시티의 블록체인 전략은 개인 증권과 관련한 결제 능률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나스닥의 2017년 제휴관계를 예로 들며 레거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이제 아탁은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또 이제 JPM 코인과도 유사하다고 직접 언급을 하면서 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지금 제목과는 크게 연관이 되는 게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죠. 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얘기를 했었죠. JPM 코인이 이제 발행이 되고서 이제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 기사들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서 계속해서 기사를 내보내니까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그 JPM 코인 출시 기사 나오고 다음 날에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2년 전에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남겼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제 각자의 암호화폐를 이렇게 발행을 할 것이지만 한 2년 안에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 같네요. 2015년에 시작된 시티은행 시티코인 계획이 이제 2019년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말한 2년은 아니지만 지금 4년 만에 그게 무산이 된 겁니다. JPM 코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이렇게 시티은행처럼 되게 될지, 시티코인과 JPM 코인이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JPM 코인도 이렇게 될지 아니면 시티코인과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발전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비트코인 전문가가 코인베이스는 전통 은행 운영 방식을 채택을 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얘기 나오면 요즘은 좀 좋은 얘기가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얘기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최근 유명 비트코인 전문가이자 지아코모 주코 BHB 네트워크 창업자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전통 은행과 같은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날 운영 방식 외에도 코인베이스는 그들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월렛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또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사용자의 계정을 폐쇄하기도 했으며 사익을 챙기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판매한 경력이 있는 임원들을 필두로 출범한 스타트업 뉴트리노를 인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며 아주 팩트에 기반한 신랄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이 코인베이스 아니죠. 네, 코인베이스. 네, 이 코인베이스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한 작년만 해도 많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2017년 말만 해도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을 때 상장한다는 소식만 해도 한 2배에서 한 200%에서 300% 정도 암호화폐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눈으로서 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세계 이제 굴지의 세계 2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가면은 첫 번째 코인베이스, 두 번째 바이낸스였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첫 번째로 언급이 될 만큼 굉장히 네, 이렇게 명성이 높았는데 현재 코인베이스에 떨어진 위상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요즘 조금씩 이제 뭐 XRP를 코인베이스 월렛에 이제 탑재하는 등 참 많은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한번 떨어진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코인베이스 계정을 지우자는 딜리트 코인베이스 운동이 아직까지도 계속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전의 위상을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그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리플이 이제 증권법에 걸린 이런 보안법 때문에 증권법 때문에 발전이 저해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XRP와 리플이 크립토커런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XRP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는 이제 SXSW 컨퍼런스에서 최근 인터뷰에서의 이 추측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CTO는 이제 제드 맥켈러, 크리스 라센 등 다른 두 사람이 모여 XRP 원장을 만들었음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개발자들은 자신들에게 생성된 1000억 개의 XRP 중 일부와 서로 독립적인 리플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서로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또한 XRP를 보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슈워츠는 신생기술에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 보안법이 증권법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또한 이 유가증권법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변경되지 않았다며 최근에 SEC는 이 토큰이 어떻게 유가증권법을 증수하는지 생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흑백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시험을 치렀지만 그들은 시험을 치렀지만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는 XRP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며 궁극적으로 XRP가 유가증권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SEC 및 법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꽤 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기사를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XRP는 보안이 아니며 보안을 왜 유가증권으로 말을 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알려드리면, 이것을 원문으로 이제 돌려보면 영어가 security입니다. 근데 security는 보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어 자체를 해석을 하여서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문맥상에는 유가증권이 맞죠. 아무튼 그는 또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발전에 관한 이제 큰 장애물이 규제와 이제 법률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슈왈츠는 리플과 그 밖에 다른 회사들이 규제 당국에 대해 로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XRP가 유가증권이냐 아니냐 참 많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리플 측에서는 당연히 아니다, 증권 아니다, 리플사가 망해도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리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XRP는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다, 리플 XRP는 무조건 유가증권이 맞다, 유가증권이 무조건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양측으로 이렇게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들을 보게 되면은 리플 XRP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에 굉장히 힘이 실리고 있고 재판도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선례가 나왔죠.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3위를 다투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피셜로 법원에서 망치 3번 두드리면서 이렇게 딱 확정이 되었는데요. XRP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돼서 이미 망한 또 선례가 있습니다. 증권으로 이렇게 하자마자 좀 이제 그쪽 회사 쪽에서 이렇게 좀 폭삭 망해버린 이런 선례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더리움의 선례를 따라가면서 XRP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오피셜이 정말 확실한 기사와 법원의 판결이 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IBM이 6개의 은행과 협력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IBM이 18일 현지 시간으로 18일 6개의 글로벌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향후 IBM이 제공하는 결제 네트워크 월드와이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월드와이어는 스텔라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IBM 측은 이와 관련해 당국의 규제 범위 내에서 이제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해외 결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스텔라 루멘이 현재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의심이 드는데요. 굉장히 스텔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한번 나오는 이런 은행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의 발전에 이제 브라질 은행과 한국은행, 한국은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산 한국은행, 필리핀은행, 뱅킹 코퍼레이션을 포함한 6개의 은행이 이제 IBM의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다른 은행들은 유로와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공동 자금을 발행할 것으로 보도했다고 이제 IBM의 블록체인 솔루션 책임자인 제시 룬드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룬드는 IBM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를 추가 자산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선택하도록 이끌었으며, 우리는 새롭고 혁명적인 무언가를 만들려는 노력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국경 간 경비의 조망을 바꿀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텔라 쪽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텔라의 CEO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뀌었고 다른 CEO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CEO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스텔라도 좋은 코인이고 XRP도 좋은 코인이고 다른 많은 암호화폐들도 굉장히 이제 좋은 코인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2019년에 와서는 많은 기사들에서도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각자의 코인에 맞는 목적성들이 지금 정말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관해서 노력하는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외신에서 비자가 암호화폐 TF팀을 비밀리에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비자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암호화폐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비자가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출범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비자의 최근 채용 공고에 암호화폐 관련 포지션이 다수 등장했으며 이 중에는 서비스 운영 고위직도 포함됐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 앞서 이제 언급했던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비트메인에 관한 소식인데요. 중국 최대 채굴 업체인 비트메인이 노르웨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지사는 이제 불과 1년 만에 비트메인은 북유럽 국가의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본사를 독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ICO 쇼크에 보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의 데이터 정책이 세계 최대의 이제 ASIC 채굴 생산 업체인 비트메인의 계획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자산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센터들이 다른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에너지 요금 면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책 접근 방식의 변화는 비트메인이 독일에서 더 안정적이고 더 저렴한 규제 환경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메인 참 예전에는 이제 우지안이 같이 있었죠. 근데 우지안이 이제 비트메인을 나오면서 다른 회사를 창업을 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이렇게 횡보가 없는데요. 발자취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 이런 비트메인과 우지안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거 시티은행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트코인 철회되었고 JPM 코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이거에 관한 소식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임직원 수를 50%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직원 수를 50%가량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축으로 3월 초 310명의 직원들이 15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것도 했죠. 희망퇴직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50%의 수치가 맞음을 확인을 했고 회사를 나가는 대부분이 이제 이미 퇴사를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 희망퇴직은 전 직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취업 알선을 위한 도움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빗썸의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에 내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시장 가치의 하락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의 결정에 뒤이어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시의 회사는 이달 초 암호화폐 겨울 때문에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해야 했고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올해 초부터 스마트 계약서 감사 회사인 호쇼가 직원의 80%를 해고했으며 블록체인 프로젝트 네뷸리어스는 60%의 인원을 감축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더리움 스튜디오 컨센시스는 이제 작년 말의 성과가 저조한 프로젝트를 없애고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으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임직원 수를 감축했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 암호화폐의 이제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서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이렇게 코인 개발사들이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직원 수를 획기적으로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좀 약간 소규모의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다 파산을 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지금 암호화폐 지금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분도 있고 하락장이 끝났다는 분도 있는데 가격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바닥을 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가끔씩 이제 크게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띠면서 대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코인들의 이런 개발도 활발하게 다시금 이렇게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팔이 남미 지역에서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일리 오더에 따르게 되면 남미 시장에서 페이팔과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이제 페이팔은 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멀카도 리브레에 7.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해당 플랫폼 이용자는 2.674억 명, 2,674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니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674억 명이 맞습니다. 2,674억 명이면 지구가 몇 개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2.674억 명에 달한다고 하면서 페이팔 측은 투자를 마친 후에 해당 플랫폼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모두 금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이후 이제 멀카도 리브레 관련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관련 광고가 모두 사라졌다며 앞서 현장 시장 업체의 조사에 따르게 되면 남미 지역의 리플 관련 광고가 이렇게 한 1만 건 정도, 비트코인 관련 광고가 5,638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페이팔은 현재 스퀘어, 캐시앱 등 암호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투자를 통해 주도권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팔이 남미 지역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이제 언급해드린 소식입니다. 리플의 CTO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현행 증권법의 모호한 부분이 이제 리플의 발전을 많이 저해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모네로가 코인베이스 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G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현재 코인베이스 앱에서 모네로가 거래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는 코인베이스 어플을 통해 이제 모네로의 매매 및 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네로가 아니죠. 스텔라가, 다음 소식입니다. 스텔라가 코인베이스 앱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G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현재 코인베이스 앱에서 스텔라가 거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는 코인베이스의 어플을 통해 스텔라의 매매 및 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제 지난 14일 스텔라는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된 바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이제 코인베이스 앱에서 거래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댓글 모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요즘 일이 너무 바빠져서 댓글을 하나하나 못 달아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게 틈틈이 시간을 내서라도 댓글을 달아드리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